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1 11월 영어 간접쓰기 유형 35번부터 339번까지 총 5문제 한번 볼 건데요. 간접쓰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 혹은 모의고사에서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글을 간접적으로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즉,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글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짜임새 있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접쓰기 유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따라 말해볼게요. 소재 일관성입니다. 뭐라고요? 소재 일관성이요. 뭐라고요? 소재 일관성이요.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보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이 잘 되는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연결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쓰기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은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인데요.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맨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그 키워드에 맞게 1, 2, 3, 4, 5번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Developing a personal engagement with poetry brings a number of benefits to you as an individual in both a personal and professional capacity. 자, 어떤 발전시키는 건데 개인의 engagement면 참여입니다. 시와의 참여, 그러니까 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brings a number of benefits, 많은 이점이 있답니다. 당신에게 개인으로서,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개인이나 혹은 전문적인 역량에 있어서요. 오케이, 시가 좋대요. 뭐라고요? 시가 좋대요. Writing poetry has been shown to have physical and mental benefits, with expressive writing found to improve immune system and lung function, diminish psychological distress and enhance relationships. 자, 긴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를 쓰는 거는 뭐로 느껴지냐면 많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점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모든 것들은 이점에 대해서 그냥 단순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얘도 시가 이점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Poetry has long been used to aid different mental health needs, develop empathy, and reconcile our relationship with both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시는 아주 길게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다른 정신 건강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공감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관계, 자연적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요. 이것도 이렇게 병렬인데 앞에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의 정신건강의 요구를 돕는 데 사용됐다라니까 시가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시가 이점이 있는 거 맞죠? 3번 보겠습니다. Poetry is also an incredibly effective way. 시는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Of actively targeting the cognitive development period. 되게 활발하게 타겟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건데, 뭐를요? 그 지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활발하게 타겟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뭐 하면서요? Improving your productivity.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scientific creativity, 과학적인 창의성을 증가시키면서. 자, 어쨌든 시는 도움이 된대죠. 4번 보겠습니다. Poetry is considered to be an easy and useful means of expressing emotions, but you fall into frustration when you realize its complexity. 시는 되게 쉽고 쉬운 방법입니다. 쉽고 유용한 수단인데요. 뭐 하는 데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좌절에 빠질 겁니다. 뭐 할 때요? 이거의 복잡성을 깨달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면 앞에랑 뭐 연결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 문장, 이 키워드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는 이점이 있다예요. 시는 이점이 있다. 4번 보면 시는 이점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잡함을 보면 시는 너무 복잡해서 좌절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내용인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한번 볼게요. In short, 요약하자면 Poetry has a lot to offer. 자, 시는 제공하는 게 많습니다. If you give it the opportunity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기회만 주면. 오케이. 시는 도움을 준다. 시는 준다. 괜찮죠? 그래서 시는 도움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글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더더욱이 소재의 일관성, 그리고 어떤 스킬적인 부분으로 해서 뭐 더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복수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미 그 명사가 나와야 하니까 더 플러스 명사가 큰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these나 those 같은 지칭사 있죠? 얘네들도 단서가 될 수 있다. such도 단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걔네들 잘 활용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점점 추세는 그런 것들 잘 내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끝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의 앞부분이 같은 내용인지, 여기에 끝부분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소재 일관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은 학원이나 인강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장치들은 이런 소재 일관성을 파악하는 장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위상을 격화시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ings are changing.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고되는데요. 42%의 캐나다에 있는 직업들이 are at risk, 위험에 처했답니다. And 62% of jobs in America will be in danger due to the advances in automation. 62%의 직업들이, 미국에 있는 직업들이 위험에 처했답니다. 뭐 때문에요? 자동화 때문에요. 오케이. 직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렇죠? A로 가볼게요. 그러나 자동화를 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죠? however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You might say,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그 숫자들이 비현실적이라고요. 자, 그 숫자들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앞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41%, 그다음에 62%. B도 적절합니다. C 한번 볼게요. 매우 기술이 있는 직업들도 또한 위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위험하면 앞에 위험한 애가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직업 전반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어떤 뭐 매우 기술이 있는 직업과 반대되는 다른 타겟은 없어요. 그래서 B랑 C를 보자면 물론 C로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이 number, the numbers라는 표시가 있는 B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B로 갈게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숫자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은 사실입니다. One fast food franchise has a robot that can flip a burger in 10 seconds. 하나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프랜차이즈가 로봇을 갖고 있는데 그 로봇이 뭐 할 수 있냐면 10초 안에 버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It is just a simple task. 되게 단순한 작업입니다. But the robots could replace the entire crew. 너무 단순한 작업이고 그 로봇은 모든 그 점원들, 모든 직원들을 교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가냐 B로 가냐인데 오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직업 위협을 처음했죠. A로 가면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C로 가면 매우 기술이 있는 직업들도 위험하대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B의 내용을 봤을 때 위협이 있죠. 그럼 위협에 처한 직업들인데 위협에 처한 직업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갑자기 위협에 처하지 않은 직업으로 가는 거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소재 일관성,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술이 있는 직업들도 위험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예를 들어 어떤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이용 가능한 치료를요. 특정한 질병을 위해서 되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뭐 하면서요? Drawing on the body of medical research and data on disease. 뭔가를 끌어내는 겁니다. on the body 하면은 몸이 아니라 어떤 집단, 전체, 집단을 얘기해요. 집체. 어떤 의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와 데이터의 집체를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의사 얘기하는 거죠. 의사 매우 스킬드 잡인데 얘도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라고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은 능력입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 능력입니다. 라고 해서 B, C, A로 찍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한번 볼게요. 자, each beech tree grows in a particular location and soil conditions can vary greatly in just few yards. 자, 이런 나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환경은 매우 다를 수 있죠. 그래서
The soil can have a great deal of water or almost no water.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영양분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앞에 나온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토양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다. A가 볼까요? This is taking place. 이것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할까요? 소일 컨디션이 다르다는 게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B 한번 가볼까요? However, the rate is the same. 그 비율은 같습니다. 자, 비율이 같대요. 그 비율이 뭘까요? 여기서.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없는 것 같아요. C 가볼게요. 그에 맞게 each tree grows more quickly or more slowly. 자, 더 빠르게 자랄 수도 있고 느리게 자랄 수도 있고 produces more or less sugar. 오케이. 자, 여러분들 A or B 이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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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다.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And thus you'd expect every tree to be photosynthesizing at different rate.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광합성하는 것을요. 다른 비율로, 다른 속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가냐 B로 가냐는데 우리 아까 B에서 the rate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은 얘 이렇게 봐줘서 rate. 하지만 그 속도는 같습니다. 라고 가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Whether they're thick or thin, 그것들이 두껍든 얇든 all the trees of the same species are using light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sugar per leaf. 모든 나무, 모든 같은 종의 나무들은 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각 잎당 같은 양의 어떤 당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Some trees have plenty of sugar and some have less, but the trees equalize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m by transferring sugar. 몇몇 나무들은 슈가가 많을 수 있고 몇몇 나무들은 적을 수 있는데 이 나무들은 이런 차이점을 동등하게 만듭니다. 그들 사이에서 뭐 함으로써요? 당분을 서로 이동시킴으로써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A로 갑니다. This is taking place. 자, 이게 발생합니다. 어디에서요? Underground through the roots. 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설탕 혹은 당분을 서로 옮기는 거, 옮기면서 equalizing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받는 게 맞죠. 그래서 C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박스로 봤다가 그다음에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볼 때 어떤 거랑 가장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다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얘와 가장 비슷한 내용 얘기하는 거, 소재가 동일한 애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C로 갔던 이유는 이거든지 이 표현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로 가는 이유는 the rate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렇게 가는 거죠.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어떤 한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어야 이 문제에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없으면 글 자체가 어색해지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이 박스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 박스가 아예 없다 생각하고 글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단절, 좀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박스를 읽지 않고서 그냥 쭉 읽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박스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박스로 돌아가서 이게 정확히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유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박스 없이 한번 읽어볼게요. Should we use language to understand mind and mind to understand language?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을 사용해야 할까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변을 볼게요. Analytics philosophy historically assumes, 자, 이렇게 가정한답니다. 뭐라고요? Language is basic, 언어가 기본이고, and then mind would make sense, 마음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If proper use of language was appreciated,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인식된다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음과 언어 중에 뭐가 먼저라고요? 언어가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인지과학은 그러나 적절하게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Language is just one aspect of mind of great importance in human beings, but not fundamental to all kinds of thinking. 언어는 그냥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측면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나 not 나왔죠?
생각에 있어서 기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Countless species of animals manage to navigate the world, solve problems and learn without using language. 수없이 많은 동물 종들이 이제 세상을 항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언어 없이 배웁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brain mechanisms that are largely preserved in the minds of humans. 뇌 메커니즘을 통해서요. 인간에게도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There's no reason to assume that language is fundamental to mental operation. 자,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이유가 없냐면 언어가 정신적인 작용의 근본적이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라고 추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계속 괜찮죠. 언어는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근본적인 건 아니야. Our species Homo sapiens, 우리의 종인 Homo sapiens는 has been astonishingly successful. 매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죠? Depended in part in language, 언어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First as an effective contributor to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much later as collective memory through written records. 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여기서는 인간이 성공하는 건 언어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흐름이 끊겨버리죠? 예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인간의 삶에서. 오케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쭉 읽다가 단절이 생기면 그 부분을 한번 의심하고 박스가 적절한지 그제서야 박스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답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39번 한번 볼게요. Take 2 glasses of water. 두 잔을 가져오세요. Put a little bit of orange juice into one and a little bit of lemon juice into another. 이렇게 한 곳은 오렌지 주스, 한 곳은 레몬 주스. What you have are essentially 2 glasses of water, but with a completely different chemical makeup.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본질적으로 두 개의 물잔인데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화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랑 레몬 주스의 구성이 다른 거죠. If you take the glass containing orange juice and heat it,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있는 글래스를 가지고 이거를 데워요. 그럼 we'll still have 2 different glasses of water with different chemical makeups, but now they will have different temperatures. 레몬 주스는 그대로 뜨고 오렌지 주스를 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물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얘들이 이제 뭐까지 달라요? temperature까지 달라요. 오케이, 다르고 또 다르죠. Perhaps they would mix a little where they met. 얘들이 만나는 곳에서 약간 섞일 거예요. However, they would remain separate. 걔네들은 계속해서 구별된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Their different chemical makeups and temperature. 다른 화학적 구성과 그 다음에 온도 때문에요. 자, the warmer water would flow on the surface of the cold water because of the lighter weight. 더 따뜻한 물이 이제 차가운 물 표면 위에 떠 있을 겁니다. 그렇죠? In the ocean, we have bodies of water that differ in temperature and salt content. For this reason, they do not mix.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물이 물의 어떤, 여기서 바리하면 총체예요. 물의 어떤 집체, 총체가 있습니다. 다른 거죠. 온도나 어떤 소금 함유가 다른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도 강이 있어요. 모르셨죠? 바다 안에 강이 있는데 바닷물과 그 강물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 짤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놀라워요. 지구는 신비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잘 모르겠어요. 그쵸?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두 물을 다른 온도로 다른 화학적 구성으로 섞었더니 안 섞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읽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잔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발견할 겁니다. 두 개의 그 물체가, 그러니까 물의 집체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섞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냐 보면은 섞이지 않는다.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뒤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돼요. 이 3번 앞은 그냥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섞이지 않는다는 건 여기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앞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른 구성을 가지고 다른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잔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 걸 볼 겁니다.
아마도 약간은 섞일 텐데 그러나 걔네들은 계속해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죠? 4번으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다르대요. 아마도 안 조금은 섞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구분된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면 우리는 두 개의 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4번이 되면은 이미 한 말을 또 반복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3번으로 가면 이제 이 말을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잘 어울려요. 그렇죠? 이미 여기 부분은 그 잔을 제거한 상태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잔을 제거한다면 안 섞일 거야 라는 얘기 하기 때문에 잔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이 3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를 없다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그냥 글이 되게 자연스러운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박스를 읽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리스트를 추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힌트가 되는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 앞뒤로 여러분들이 넣으면서 비교를 해주시면서 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접쓰기 유형 전체 봤는데 간접쓰기 유형은 딱 하나라고요. 뭐라고요? 소재 일관성. 뭐라고요? 소재 일관성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는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연결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주셔야, 그런 눈을 키우셔야 이 유형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세부적인 방법론들이 다 있는데 우선 이 정도의 원리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께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우린 그 다음 강의는 어법과 어휘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